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는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미숙할 수 있는데 다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되었냐면 빛 연출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매력적인 빛 연출입니다. 매력적인 일러스트를 그릴 때 빛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빛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연출이 엄청 다양해지고 이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하면은 매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빛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색도 있고, 위치, 광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시간대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빛인데 엄청 예민한 이 친구를 완벽에 가까이 계산을 해서 일러스트에 녹여낸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그릴 때 매력적인 빛의 연출은 과연 맞는 빛 연출만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틀려도 예쁘면 됩니다. 예쁜 빛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사실 미적인 허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쁜 빛에 대한 기준이 뭐고 어떻게 하면은 일러스트에 그 예쁜 빛을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굉장히 많은 이 색에 대한 요소, 빛에 대한 요소들 중에서 위치에 대한 개념을 제일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위치. 위치라는 거는 빛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조명이 어디에 있느냐죠. 광원. 평상시에 이제 그냥 하늘을 보면은 태양이 떠 있잖아요. 이게 하늘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빛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항상 이러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일러스트를 보다 보면은 막 캐릭터 뒤에서 빛이 올 때도 있고 막 바닷속에 있을 때도 있고 막 엄청 다양한 빛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각 빛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광원의 위치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연출 효과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광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가고 예시들을 볼 거예요. 뭐 위에서 내려오는 빛도 있고 측면에서 캐릭터에게 비춰지는 빛도 있을 거고 아래쪽에서 캐릭터를 향해서 비추는 빛도 있을 거고 다양한 예시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리고 싶어 하는 그런 그림은 어떠한 빛 연출이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도 의도를 하고 그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팬아트에다가 똑같이 빛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막연히 이론으로만 들으면은 머리는 알았는데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가 간단하게 있어요. 광원의 위치에 따른 변화에 대한 자료인데 3D 툴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찍어봤거든요. 빛에는 되게 다양한 빛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직화광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들어주세요. 직하광이라는 애도 있고 뭐 후면광도 있고 뭐 측면광도 있고 사광도 있고 하면광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되게. 그냥 되게 간단해요. 이름 속에 다 이제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직하광은 무엇이냐? 이 캐릭터만 봐도 약간 감이 오지 않나요? 제가 약간 조명의 위치를 3D 툴에 표기를 해놨어요. 캐릭터에 정수리 딱 점 찍고 수직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냥 정수리에 딱 점을 찍고 수직으로 올렸을 때 강하게 내려쬐는 빛, 이게 직화광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광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공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연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화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무섭지 않나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이 안부의 비율이 커요. 안부. 안부는 어두운 곳을 말합니다. 어두운 곳을 말하는데 확실하게 튀어나온 부분만 부각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희 얼굴에서 딱 튀어나온 부분이 뭐가 있죠? 코가 있죠. 코도 있고 이마도 있고 잘 만져보시면은 이 눈썹 아래쪽에도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강하게 빛나요. 뭐 이런 이마라든지 코라든지 아니면은 요런데 광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빛나고 반대로 또 어두운 데는 어떻죠? 어두운 데는요 엄청 어두워요. 빛을 받지 않는 이런 부위는 엄청 어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비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서 극적인 연출을 효과를 좀 낼 수 있어요. 극적인 연출 효과를 좀 내고 싶을 때는 직화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극적인 연출 효과에 직화광만 있는 건 또 아니죠. 역광 이 친구도 극적인 연출 효과를 낼 때 되게 유용한 친구입니다. 딱 보자마자 느끼는 부분이 이 친구가 안부의 비율이 제일 많아요. 안부 끝판왕. 사실 다 어둡거든요. 얘는 다 어두운데 뒤에서 오는 빛이다 보니까 어디가 밝아지겠어요? 캐릭터의 정면에서 뒤에서 온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밝아질 거예요. 이렇게 한 후광을 약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성스러운 캐릭터들 막 묘사할 때 보면은 캐릭터에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빛이 올 때 이런 식으로 후광을 받는 묘사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안부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대신에 안부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 빛나는 부분들의 즉 명부의 비율이 굉장히 적고 엄청 눈에 띄겠죠. 그리고 역광이 생각보다 막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좀 왜 어렵게 느껴지냐고 설명을 해야 되냐.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지 않은 분들은 색에 대해서 약간 관념이 있어요. 뭐 피부색을 찍어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색을 찍으시잖아요, 다들. 피부색으로 이런 색을 찍었어. 아, 좋아요. 좋은데 이제 역광으로 이제 빛을 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탄단 말이야, 완전. 이거 완전 어두워져. 피부가 막 이런 색이었다가 진짜 막 이런 색이 돼요, 피부가. 이런 색깔이 되는데 이런 색으로 피부색이 변하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처음 역광을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피부는 밝아야 돼. 좀 예쁜 여자의, 뭐 예쁜 미소녀를 그릴 때는 피부가 좀 밝고, 약간 붉은 톤에다가 핑크기 좀 돌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정석이니까, 이 역광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자꾸 색을 밝혀요. 이렇게 계속 높게. 영도를 계속 밝히는 거야. 역광의 포인트는 이 명부와 안부의 대비거든요. 안부가 어두운 만큼 이 명부에 몰빵을 해줄 수 있는데
그만큼 이거를 버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계속 밝아지면은 여기가 원래 이 정도 컬러여야 되는데 이제 피부색이 이 정도 컬러면 너무 어두워 보이니까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색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밝혀. 약간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이제 나락을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빛의 연출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시는 초심자분들이면은 이 컬러가 많이 바뀌고 서클이 많이 도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빛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영향력이 세잖아요. 엄청 하얀 빛을 받으면 진짜 다 날아가거든요. 이게 이목구비도 다 이제 다 날아갈 정도로 강한 빛을 받으면은 날아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빛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색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역광까지 설명을 했죠. 다음은 측면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측면광. 측면광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빛 연출 중에 하나예요. 측면광은 말 그대로 측면, 캐릭터의 측면에서 오는 광이에요. 광원이 캐릭터의 측면에 있죠.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 서브컬처 일러스트라는 분야는요, 일단은 보통은 미소년 위주거든요. 이 캐릭터들은 엄청 예쁘고 반짝반짝하고 막 다 좋아. 다 좋은데 약간 단점이 딱 있어요. 고질적인 2D의 단점이죠. 2D의 단점, 바로 입체감입니다. 입체감을 살리기 정말 좋은 연출법이 바로 이 측면광입니다. 왜냐하면은 빛을 측면에서 딱 내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반이 갈려가지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 명도에 별 차이가 없었던 입장에서 이렇게 딱 명도에 구분이 가니까는 이 미소년 특유의 이 2D의 단점인 입체감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커버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광은 잘만 사용하면 2D 특유의 그 입체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잡아내면서 그쵸. 장점이 굉장히 극한으로 발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그려주시는 이 사광입니다. 사광. 사광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사광이라는 게 이 캐릭터의 앞쪽 살짝 비스듬한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위치. 사실 이 사광이라는 친구가 자연광이랑 제일 위치가 비슷해요. 자연에서 오는 빛이 되게 뭐가 있죠? 보통은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은 이제 노을이 질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은 저희 이제 머리 위쪽에서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캐릭터의 이 위쪽, 바로 위쪽에서 이렇게 빛을 내려쬐는 태양광과 성질이 비슷하고요. 이 사광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시는 광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명부와 암부의 조화가 되게 조화로워요. 그림을 보면 다른 예시들에 비해서 조금 이 친구가 그나마 어두운 부위도 좀 있고 어두운 부위도 좀 이렇게 적당히 있어. 근데 이제 밝은 부위가 없냐? 그건 또 아니야. 밝은 부위도 되게 많아요. 밝은 부위도 요만큼이나 있어요. 요만큼이나. 생각보다 이 비율이 되게 조화롭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광을 사용해서 연출을 하시는 이유가 이 캐릭터의 정보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눈, 뭐 머리카락, 뭐 표정. 이런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디자인하는 모든 것들이 이 빛 연출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광이라는 게
이 오후의 태양광과 제일 비슷하다 보니까는 저희 눈에도 가장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 중에 가장 이 친구가 익숙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섬세한 묘사도 되고요. 입체감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광들의 좀 뭐랄까 장점을 쏙 가지고 온 단점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나마 단점이라고 꼽은다면은 좀 이제 좀 밋밋할 수 있다. 사실 이 밋밋하다는 것도 이 서브컬처 일러스트 장르에서 이제 좀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걸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러스트 연출이라든지 좀 아름답게 빛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쓰고 싶다 이런 게 아니면은 저는 이 사광이 정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광원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조명의 위치는 바로 하면광입니다. 하면광. 뭐,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거는, 뭔가 여기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고, 핸드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핸드폰 이 푸른 불빛이 나올 것 같아. 뭔가 흡사 새벽에 핸드폰을 하는 제 모습 같기도 한데, 밑에서 오는 광이에요. 밑에서 오는 광. 말 그대로 하면에서 오는 광이라고 해서 하면광인데요. 저희 눈이 아까 이 사광에 제일 적응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많이 보던 광이 사광인데 이 반대가 바로 하면광입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사광은 위에서 아래로 오죠. 저희 눈은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가 되면은 좀 혼란스러워요. 빛은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건데 하면광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빛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니까는 우리 눈이 적응을 못하고 평소하고 인식하던 거랑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면광은 보통 공포스러운 분위기나 좀 뭐랄까 신비롭고 좀 빌런 같은 그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할 때 이 하면광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광원의 위치에 따른 특징이라든지 뭐 어떤 연출을 하면은 어떤 일러스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의도된 라이팅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된 라이팅이라는 게 뭘까요? 의도된 라이팅. 말 그대로 내가 캐릭터의 빛을 쬐 때 의도를 하고 라이팅을 주는 거예요. 막 캐릭터를 그려야겠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눈, 코, 입을 이렇게 그려. 눈, 코, 입 막 그리는데 항상 그리던 뭐 자기만의 익숙한 작업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뭐 빛을 무조건 여기서 오는 거를 좋아해 해가지고 막 여기 빛을 다 이렇게 해. 근데 똑같이 이렇게만 그리지 마시고 이 캐릭터의 성격, 뭐 디자인 등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이 캐릭터한테는 이러한 빛이 잘 어울리겠다를 설계를 하고 들어간 그림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한 그림은 그쵸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된 라이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캐릭터를 의도하고 그린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꼭 현실적이어야 되고 이론에 맞아야 되고 이런 건 또 아닙니다. 비현실적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예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론에 맞지 않을 거면 예쁘게 그려야 돼요. 네. 물론 이게 막 대중들이 이 일러스트를 볼 때 막 이거는 빛이 막 틀렸고 막 이렇게 계산적으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지만 적어도 비현실적인 게 티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틀려 보인다면 최소 그 비현실적이지만 이건 예쁘네. 끄덕끄덕.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막 맞는 빛의 위치고 맞는 색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과감하게 의도된 라이팅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자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빛은요, 다양한 환경, 장소, 시간, 재질, 현상 등 엄청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변화하는 엄청 민감한 요소예요. 그래서 완벽에 가깝게 이 빛을 계산한다는 거는 솔직히 기계가 아니고서야 인간의 영역은 아니죠. 이게 광원이 하나만 있어도 이게 머리가 아픈데 이제 보조 광원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환경광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이제 정말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광원 하나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빛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이쯤에 캐릭터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부위에 어떻게 빛이 져야 예쁠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쵸? 요즘 얼리얼 모델링 보면은 굉장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또 3D 툴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그 빛의 각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예시를 드렸다시피 여기도 엄청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지만 빛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막상 설명은 드렸지만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광원의 위치에 따른 변화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광원들, 제가 설명한 광원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치를 따왔습니다. 스케치를 따왔는데요. 그 원신이라는 게임에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캐릭터 라이덴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양한 빛의 연출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빛을 그려 나가는지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색들은 이제 제가 깔아온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색을 이렇게 깔아왔는데 이 깔려있는 색을 토대로 빛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 캐릭터의 빛을 한번 줘서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 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들마다 이 빛을 연출하는 방법에는 되게 다양한 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면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제 한번 정해봐요. 어떻게 정하냐면 음, 캐릭터가 있을 때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빛을 받는 위치를 미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꼭 머릿속으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뭐 나는 이 캐릭터를 그릴 때 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빛을 그릴 거야. 그래서 여기에 광원을 설치를 했으면은 이 캐릭터가 어떤 영역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는 일단은 얼굴은 일단 필수잖아요. 그래서 얼굴 쪽이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얼굴도 이제 전체가 아니고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얼굴이니까 한 이쪽 눈이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무섭게 내려보는 그런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을 해주고 싶었어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이 캐릭터가 콧대가 되게 딱 오똑해가지고 뭔가 이 코의 이 각을 살려서 얼굴 각을 이렇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체크를 했었어요. 머리카락도 요 장신구 있는 쪽이 좀 돋보이면 좋겠죠. 이쪽이 조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이제 보면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있는 손도 뭔가 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솜섬목수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강조를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이 약간 흘러내린 옷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어깨 라인이랑 이 등 근육이 뭔가 매력적일 것 같아 하면은 이렇게 등 근육도 이렇게 뭔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목선도 같이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는 거죠. 내가 광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어떤 거를 부각을 해야 캐릭터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손이 있고요. 일단 손, 얼굴, 머리카락에 있는 이 장신구가 좀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장신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림의 핵심은 이제 이 어깨에서 이 목으로 헤어지는 이 등 근육 이 라인이기 때문에 등 근육이 정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정해요, 먼저. 아, 이게 보였으면 좋겠고, 이게 보였으면 좋겠고, 이게 보였으면 좋겠고,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 이 중에서도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저는 순위를 좀 정해요. 순위를 정하는데. 보통 뭐 얼굴이 1번이야. 뭐 등 근육은 2번이야. 뭐 손은 3번이고, 장신구는 4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을 하면은, 아, 이러면은 이 순서에 맞춰서, 아, 이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빛 연출을 이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광원에 따라서 이것들이 돋보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면은 캐릭터의 보통 윗면이 지금 강조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머리통의 위, 얼굴도 이제 이 상안부, 하안부가 있는데 여기가 상안부고 여기가 하안부잖아요. 상안부가 좀 강조되길 원하고 있고요. 등 쪽도 이제 이 어깨 라인부터 이 등 근육까지 상체의 약간 위쪽 이 좀 강조가 되게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은 오히려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조금. 채도도 낮고, 아니 명도도 낮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줘서 이제 이쪽에 시선이 딱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설계를 하고, 그럼 어떤 빛을 써야 될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광원의 위치인데, 저는 그래서 광원의 위치를 한, 한 이쯤으로 정할 것 같아요. 입체로 그려드리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라나? 약간 이제 캐릭터의 이 면이 다 이렇게 빛났으면 좋겠고, 이거보다는 살짝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등 근육 라인 따라서 빛났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를 설계를 했으면 이제 이 연출을 해야겠죠. 지금까지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설계하는 과정은 근데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이미 다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한 번에 이 빛의 광원의 위치를 정했지만 뭐 직화광도 그려보고 후면광도 그려보고 뭐 사광도 그려보고 하면서 이 캐릭터에 맞는 빛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해놓은 이 세 개다가 그 빛을 한번 연출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빛을 연출할 때 어두움을 먼저 깔고 빛을 찾아나가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뭐 곱하기 레이어나 표준 레이어 등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캐릭터에 이렇게 음영이 지는 부분에 그림자들을 다 깔아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다 깔아가지고 뭐 이렇게 밝은 데만 이렇게 지울래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 이 처음부터
이 안부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디테일에 집중하기 쉬워요. 처음에는 이제 큰 개념의 덩어리에서 시작을 해야 그림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음영 찾기에 급급해지면은 이 디테일에 집중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곱하기 레이어로 캐릭터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줄 거야 하고 이제 막 해. 이 캐릭터 이 턱 밑에 여기 무조건 어둡지. 네, 막 칠해. 겨드랑이 여기 어두워야 돼. 칠해. 여기도 어두워야 돼. 여기 머리 뒤쪽도 이렇게 어두워야 돼. 근데 이렇게 칠하다 보면은 빛의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다 따로 논다는 거죠. 빛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면 색 레이어 위에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저는 곱하기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광을 찍습니다. 여기서 환경광이란 무엇이냐? 아까 제가 강의 자료에 써놨는데 빛은 환경, 장소, 시간, 재질, 현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변화하는 민감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환경입니다. 장소죠. 저는 이 장소가 약간 모호하잖아요. 뭐 딱히 뭐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컬러만 정해놨기 때문에 시연용 그림이라 약간 이 컬러를 따서 곱하기 레이어에 그 어두움을 줄 겁니다. 이 컬러를 따면은 스포이드로 찍어봤을 때 약간 보랏빛에서 파란빛 약간 이렇게 도는 걸 볼 수 있는데 곱하기 레이어로 적당한 수준의 명도를 캐치를 해서 페인트통으로 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부어줘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에 어두움이 이렇게 다 깔렸죠. 어두움이 다 깔렸고 이 어두움을 지워나가면서 캐릭터가 빛을 받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뭐 여기 어둡고 뭐 여기 밝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건데 저는 이제 그냥 곱하기 레이어를 깔고 지워나가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저는 이제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색상 닷지나 뭐 스크린, 선형 닷지 추가 뭐 이런 다양한 속성에 밝혀주는 레이어들이 많잖아요. 이런 레이어들을 사용해서 빛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색상 닷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지워주는 걸 안 하고 색상 닷지를 써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곱하기 레이어에서 지웠을 때는 이제 원색이 나오게 돼요. 원색. 내가 처음에 찍었던 그 고유의 색이 어둠이 지워지면서 드러나게 되면서 이 원색이 이제 빛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보다는 저는 빛에도 색깔을 좀 넣어주는 걸 추구를 하고 있어요. 빛도 다양한 빛이 있잖아요. 뭐 푸른 빛이 있을 거고, 붉은 빛이 있을 거고, 어떠한 빛의 색깔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원색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색상 닷지라는 이 레이어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의 색을 넣음과 동시에 밝혀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 레이어가 엄청 많이 밝아지는 레이어라서 약간 이렇게 조금 명도를 많이 낮춰가지고 보시다시피 해도 충분히 밝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색상 닷지 레이어를 이용해서 빛각을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엄청 이렇게 막 나눴었잖아요. 빛을 뭐 여기를 강조하고 싶고 여기를 강조해주고 싶고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눠줄게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툴이 있는데 바로 올가미 툴이에요. 올가미 툴. 올가미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영역을 지정을 해서 칠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영역을 지정하면 그 영역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빛을 잡을 때 저는 올가미 툴을 많이 애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가미를 통해서 좀 영역을 지정하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에어브러쉬로 양감을 표현해줘도 되고요. 빛을 처음에는 이제 큰 덩어리부터 잡아 나가면서 점점 쪼개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색이라든지 그런 거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좀 고유의 그 색이 가진 걸 신경 쓰기보다는 빛의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의 빛이 어떤 식으로 질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거든요. 저는 조금 피부에 이제 붉은 빛이 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붉은 빛을 조금 넣어줄게요. 조금만 있다가 일단은 마저 빛을 좀 깔아볼게요. 처음에 이제 큰 덩어리째로 이렇게 빛을 크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머리는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면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부분이 가장 튀어나왔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색상 닷지로 한번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싹 밝혀줄게요. 양감을 조금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이 부분에 빛이 올 것 같다. 처음에는 이제 설계한 빛 방향을 물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다 적어 놓진 않았지만 따로 생각이 이제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태양을 그려 놓으세요. 그냥 여기 태양 있음 여기 그려 놓고 이거 보면서 자, 빛이 여기서 오면은 그치 여기에 그림자가 지겠구나, 여기에 빛이 비추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게 좋아요. 저는 굳이 띄워놓지는 않는데 일단 띄워놓고 그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등 근육을 강조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등 근육도 대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뭔가 이 윗부분만 이렇게 빛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랫부분은 사실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빛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좀 밝아질 거긴 한데 뭔가 이러한 이 빛을 딱 이렇게 머금고 있는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빛을 칠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빛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도 더욱 없고요. 더 없고 일단 그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려보세요. 최대한 그려보면서 일단 빛의 위치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려줘요. 근데 이게 충분히 훈련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 빛을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밝아야 되는지, 뭐 어두운 거는 어느 정도로 어두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게 감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 부분은 제가 말로써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체득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림, 그리고 제가 지금 시연해드리는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빛을 한 이 정도로 쓰는구나. 아, 어둠을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약간 체득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부분들도 빛 받는 면과 안 받는 면에 나눠서 톤을 구분해주면 훨씬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빛 받는 부분과 빛 안 받는 부분을 정해가지고 톤을 쪼개줄게요. 빛을 받는 부분이 이제 약간 휘날리면서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빛을 안 받는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어둠 위에 빛을 약간 그려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한결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색상 닷지로 빛 잡고 나시면 나중에 레이어 전부 합치시나요? 저는 이제 합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좀 선화를 딱 따로 진행하는 편도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색상들을 다양하게 보정을 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고 있고요. 근데 바로 합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진행됐다 싶으면 합치고, 묘사도 합치기 전에 좀 진행을 하고 합치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합쳐버리면 좀 수정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리고 보면 이 리본 같은 경우도 이 윗부분이 튀어나왔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 튀어나온 입체 그 구조를 생각을 해주면서 아, 이런 식으로 빛을 받을 것 같다 정도로만 표기해 주셔도 돼요. 어차피 빛은 나중에 다 쪼개줘야 돼요. 다 쪼개서 다 묘사해줘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원의 위치랑 이 얼마나 밝을지 얼마나 어두울지 광량만 정하시면 돼요. 빛의 양만 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잡는 이 빛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형태력을 수정하면서 빛도 틀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일단은 빛을 한번 설계해 보세요. 여기 보면 금속도 이제 이렇게 윗면이 있고 빛을 받는 면이 있고 빛을 안 받는 면이 있겠죠. 대강 잡아주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빛을 좀 화려하게 쓰는 일러스트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빛이 좀 최대한 다양하고 화려하게 쓰려고 하는 편인데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매력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면은 근데 다들 익히실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너무 여기 아랫부분이 어두운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색상 닫지로 밝혀줬어요. 그냥 그라데이션. 이런 게 약간 아까 말한 거예요. 그 이론에 맞지 않지만 넣는 거. 왜? 예쁘니까. 이론에 꼭 맞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림은 되게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론에 맞춘 그림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 색깔과의 대비도 좀 주고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좀 풀어줬어요. 그쵸, 예쁜 게 좋죠. 근데 이 예쁘다는 게 다 주관적이기도 하고 아니 와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데 예쁘면 장땡이라다 이런 말에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정답이 좀 확실하니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적당히 빛을 계속 한번 잡아 나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빛을 잡았다면은 이제는 이제 좀 색상의 다양함을 이제 시도를 할 때입니다. 색상의 다양함. 보면 지금 색이 조금 칙칙하고 탁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자 쪽을 좀 설정을 할 때 오버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프트 라이트 같은 다양한 컬러 속성을 가진 레이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지우개로 그냥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컬러를 조금 넣어볼 건데 여기서 조금 진짜 약간 이론적인 게 나와요.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이게 광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저는 오버레이로 이제 이런 피부라든지 이런 살결 같은 부위에다가 붉은 빛을 좀 넣어주는 편이에요. 에어브러쉬 같이 약간 이런 부드러운 잘 풀리는 소재로 특히 이제 명암 경계 부분에 넣어주는 편인데요. 여기가 이제 명부, 밝은 쪽이죠. 여기가 이제 안부라고 쳤을 때 이 경계에 지는 면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한 이쯤부터 이제 중간 톤들이 개입을 하면서 명부와 안부의 경계가 점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간 톤 부분에 저는 그 붉은 빛을 좀 넣어요. 붉은 빛을 좀 넣는 편이에요. 어떤 식으로 넣느냐면 오버레이 레이어를 사용해서 넣어볼게요. 적당히 높은 채도의 붉은 빛을 선택해서 에어브러쉬로 간단하게 그냥 싹 긁어주면 되거든요. 쓱쓱쓱 긁어주면 돼요. 이 넣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론적인 부분이라는 건데 SSS라고 있어요. SSS. 이게 아마 서브 서피스 스캐터링인가? 모르겠네. 플레임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SSS라는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빛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표면에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이 피부라는 조직이 얇아요. 얇은 이 조직에 빛이 부딪히게 되면은 원래 빛은 어떻게 되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간단 말이야. 튕겨 나가죠. 그래서 반사광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근데 일부는 이 안에 산란됩니다. 산란. 이 내부에서 빛이 산란해요. 계속. 이 피부 조직이 굉장히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 뚫고 들어가 그냥 빛이. 그래서 이 안에서 산란을 해서 이 피부 조직 안에 뭐가 있죠? 혈액이 있어요. 혈액 있죠. 이 피부 혈액이 어때요? 붉잖아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이 혈액에서 빛이 산란하면서 피부의 바깥에서 이 붉은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얇은 조직을 그릴 때는 SSS를 좀 적용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입체감이 살고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쁩니다. 붉은빛이 좀 돌면은. 그리고 서브 서피스 스캐터링을 약간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뭐 엄청 센 손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광량이 엄청 많은 손전등이라든지 조명 뭐 전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손바닥에 딱 쥐어보세요. 아니면은 지금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딱 플래시를 켜고 손바닥에 딱 대봐. 그러면은 이 손바닥이 약간 형광색으로 붉게 빛나거든요. 그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딱 눈으로 보시면은 그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붉은 빛을 좀 넣어주는 게 이론적으로도 맞고 약간 좋다, 예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붉은빛을 좀 넣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붉은빛을 넣어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SSS뿐 아니라 제가 평소에 이제 그림자 처음 설계를 조금 어둡게 가져가고 탁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제 습관적인 부분을 좀 개선하는 보정 차원의 그런 면도 있어요. 여기서 또 주의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붉은빛 넣는 거 좋은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다고 했던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뭐였냐면 이 등이었단 말이야. 등.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등이랑 이 머리랑 얼굴이랑 손이었어. 그럼 다른 부분은 어때야 돼요? 여기 부분이 강조를 받으려면 다른 부분은 어때야겠어? 이거보다 조금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돼. 눌러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약간 좀 채도를 죽인다거나 채도라고 하면 색의 선명한 정도를 말하죠. 요 빨강색이 고채도. 이러한 약간 빨강색을 가진 게 약간 요 정도? 이것도 붉은 계열이죠. 저채도. 당연히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눈에 띕니다. 뭐 채도를 좀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명암 대비를 확실하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까 등 근육에서 명암 대비를 확실하게 주고 싶다고 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기 명부와 안부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딱 나뉘죠. 이렇게 어둠과 빛을 묶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필연적으로 정보값이 많아요. 정보값이 많다는 게 뭐냐? 묘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대비가 세고 묘사가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를 그릴 때 얼굴을 정말 겁나 파. 얼굴이 진짜 막 이렇게 파. 그럼 얼굴을 파면은 이 캐릭터의 얼굴에 대한 정보값이 엄청 높아지겠죠. 근데 나는 얼굴은 진짜 기깔나게 그리는데 옷은 진짜 대충 그려. 옷은 여기서 끝. 명암도 안 넣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얼굴로밖에 안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보값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값을 줄 수 있죠. 대비도 되게 많아요. 뭐 채도 대비도 있고요. 색상 대비도 있고요. 명도 대비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걸 사용하게 하는 게 또 빛이다 라고 결론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등 쪽에 명부와 안부를 묶을 수 있도록 확실히 나눠준 거고 보면은 이 캐릭터들의 얼굴들도 최대한 명부와 안부가 구분 지을 수 있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가장 좀 캐릭터가 이제 얼굴이 엄청 지금 빛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명도가 높은 상태인데
주변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캐릭터 주변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위로 갈수록 어때요? 어두워지고 있죠? 위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고명도와 여기에 있는 저명도가 만나서 대비 효과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캐릭터도 지금 채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기에 있는 배경은 또 저채도죠. 또 대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캐릭터에 대한 정보값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약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러프를 짜거나 기획을 할 때, 일러스트 기획을 할 때 좀 최대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마저 해볼게요. 아까 SSS 얘기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가네요.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기도 넣었고 이제 여기에 붉은기를 넣었으면은 이제 저는 여기에는 좀 빼주는 편이에요. 이쪽 손보다는 이쪽 손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손에 조금 더 붉은기를 주거나 빛을 조금 더 대비를 주거나 해서 이쪽 손이 이쪽 손보다 대비를 심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림의 우선순위를 내가 설계를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약간 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떠먹여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러스트를 볼 때는 얼굴부터 보려무나 얼굴 보고 뭐 등 근육 보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보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보값을 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1순위가 얼굴이고 2순위가 등 근육이었으니까 이 얼굴, 등 근육 이 라인대로 조금 이제 살려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최대한 이제 묘사를 죽인다기보다는 묘사를 할 때 좀 신경이 덜 가게끔 묘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대비가 좀 적은 묘사를 한다거나 최대한 시선을 좀 덜 가게. 그렇다고 해서 시선을 또 아예 안 가게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여기에 시선이 머물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져주는 그런 그림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면 붉은 빛을 넣고 안 넣고가 이렇게 차이가 커요. 붉은 빛을 넣으니까 갑자기 혈색이 확 살아나죠? 그래서 이렇게 붉은 빛을 좀 넣어줬고요. 사실 붉은 빛까지 이렇게 넣었으면은 피부는 이제 뭐 여기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건드릴 게 없습니다. 건드릴 게 없고 남은 거는 좀 다른 세부적인 묘사를 좀 진행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 해를 이제 꺼볼 이걸 끌게요. 이거를 끄고 지금 저희가 이제 피부랑 이제 뭐 이런 거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홀해진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뭐 옷이라던가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보였으면 좋겠는가. 저는 이제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갑니다. 저는 곱하기 레이어를 되게 좋아해요. 곱하기 레이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밑생 레이어 위에다가 계속 이 레이어를 쌓아 올리면서 완성도를 올리고 마지막에 다 합쳐서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적당히 이제 빛에 대한 경계와 표현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 개체에 대한 묘사를 해줘야 돼요. 머리카락에 대한 묘사를 해줄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한 묘사는 나중에 레이어를 다 합치고 나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적당히 머리 결 정도만 나눠줄게요. 제가 지금 선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요 앞머리 선. 이 앞머리 선이
딱 그 뒤에 나오는 요 옆머리랑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이 뒷부분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뒷부분을 어둡게 하면은 이 앞머리랑 구분이 되겠죠? 뒷부분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아니면은 이 또 윗부분을 어둡게 해도 돼요. 오히려 이 부분을 어둡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도 이제 여기 부분과 이 부분이 떨어져 보이죠, 이제? 이렇게 개체를 띄워놓는 작업을 해주는 건데, 다음은 개체를 띄워놓는 작업에 있어서 차이점은 뭐 그렇게 크게 없어요.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캐릭터성을 더 잘 살려주느냐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뒤에 배경이 조금 어둡고 좀 칙칙한 색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머리 쪽이 좀 입체감이 붕 살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앞머리 쪽을 어둡게 할게요. 뒤에 부분을 좀 빼주고 밝게 오히려 이쪽을 조금 어둡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좀 뒤쪽 머리랑 이제 구분을 시켜줬으니까 다음은 다른 데 구분시켜줄 데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여기죠. 여기도 이제 머리가 좀 나뉘거든요. 어떻게 나뉘냐면 요렇게 나오는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이 있어요. 이 안쪽. 정석대로면은 이 안쪽을 어둡게 해줘도 되고 하는데, 약간 극적인 빛을 연출하는 뭐 역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를 조금 이렇게 밝혀주기도 하죠, 오히려. 근데 저는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아까 곱하기 레이어 사용했던 그 레이어로 똑같이 가서 사용했던 색을 찍고 이 부분을 음영을 좀 줄게요. 저는 작업을 하면서 에어브러쉬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처음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에어브러쉬를 많이 남발을 하다 보면은 그림이 좀 흐리멍텅해지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머리 결을 좀 생각하면서 좀 찰랑거리는 느낌이 날 수 있게 좀 그어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어놓고 또 별로면은 지우면 돼요. 지우고 다시 하면 돼. 틀려도 됩니다. 다시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게 낫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해서 저는 다음에는 이렇게 머리 결들을 좀 나눠주는 편이에요. 머리 결을 나눠주세요. 머리카락이라든지 이제 머릿결 음영 넣을 때 팁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삼각형을 그리라 그러거든요. 삼각형. 야매이긴 한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에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삼각형을 그려라인데 약간 이 삼각형을 위아래로도 이렇게 늘리고 쭉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로 세로로 쭉 늘려가지고 이런 약간 길쭉한 삼각형을 그리세요. 길쭉한. 약간 이런 완전 길죠? 여기가 양면이. 전 이런 삼각형으로 음영을 그리는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옆머리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음영이 질 테니까 여기도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양변에 그리고 밑변에 그리고 똑 이런 느낌. 다른 데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뭐 이런 데도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삼각형 이런 느낌으로 이런 데도 똑같아요. 삼각형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엄청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어서 머릿결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가다 보면은 엄청 풍성해지거든요. 대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이제 빛이 오는 방향이랑 뭐 어떤 식으로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그냥 집어 넣으시고 절대 빼시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기 부분도 삼각형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도 삼각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부분도 삼각형이 있으면 좋겠네요. 점점 이제 머릿결이 생겨나고 있죠? 아까에 비해서. 그리고 약간 이제 뒤쪽에 빼놓은 머리카락을 다 묘사하기에는 앞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묻힐 것 같고 좀 그래서 저는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그냥 간단한 그라데이션을 좀 줄게요. 올가미 툴로 여전히 묶어가지고 그냥 곱하기 같은 걸 레이어로 어두운 거 밑에 살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묘사를 하고 세부 묘사할 때 묘사해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뒤쪽 머리로 떨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그려서 에어브러쉬로 쓱쓱쓱 그어줄게요. 보면은 이제 이 머리 쪽이 뒷머리다 보니까는 이 등 근육하고 확실히 대비가 돼야 이렇게 등 근육이 살아나거든요. 보면은 여기가 지나지 않았을 때의 등 근육과 이 머리카락 부분이 지냈을 때의 등 근육이 등 근육은 달라진 게 없는데 뭔가 등 근육이 돋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개체와 개체가 붙어 있을 때는 대비를 확실하게 줘서 그 개체와 개체를 분리시켜 놓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개체들의 분리에 집중을 하면서 약간의 묘사를 해줍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그리고 얼굴 부분에서 빼먹은 게 있네요. 그래서 얼굴 쪽 그림자가 아직 다 안 들어간 느낌이어서 얼굴 쪽 그림자도 조금 넣어줄게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위쪽에서 오는 빛이니까 당연히 이 코 아래에는 그림자가 좀 질 건데 미소녀 캐릭터 특성상 이제 콧구멍을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저는 좀 평소에 그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코 밑부분이랑 입술 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씩 가이드로 음영을 주고, 귀도 있죠, 귀도 조금 음영을 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피부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음영을 조금만 연하게 줄게요. 강하게는 주지 않을게요. 얼굴이 좀 환하게 빛나 보였으면 좋겠어서 조금 연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강조하는 면이 있다면 이제 이 눈 두덩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지금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눈이랑 코랑 연결되는 부위에 움푹 패여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음영을 되게 깊게 주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음영 경계에 조금 더 짙은 음영을 조금 주고, 캐릭터의 약간 눈화장도 조금 시켜볼게요. 메이크업 효과도 생각보다 굉장히 캐릭터의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라서 식으로 어두움을 조금 발라서 캐릭터의 인상이 조금 더 뚜렷해 보일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캐릭터를 그릴 때 홍조를 무조건 그리는 편이에요. 캐릭터 볼에 약간 이런 식으로 홍조를 조금 주는 편인데 살짝만 주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약간 지금 진지한 느낌이라서 생기만 조금 주는 느낌으로 조금만 이렇게요. 미세하게나마 발그스름 해줬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온 것도 그림자가 생기겠죠. 빛의 방향을 고려해서 그림자를 그려볼게요. 빛의 방향을 고려를 해서 똑같이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 곱하기 그림자를 그려지기 전까지 좀 어색했던 이유가 아까 저희가 이제 머리카락 결을 나누면서 이제 이 부분에 음영을 줬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줬어. 여긴 그림자가 졌다는 건데 이 그림자가 뭐 때문에 졌을까 생각을 해보니 옆에 있는 이 머리카락 때문에 졌단 말이죠. 근데 이 머리카락은 얼굴 쪽으로도 내려오는데 머리카락에만 그림자가 있어. 여기에만 그림자가 있고 얼굴 쪽엔 없죠. 근데 이러면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음영은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있던 이런 음영들 연결해서 피부 쪽으로 끌어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음영이 뚝뚝 끊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미세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그림자 그리실 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이 머리카락이 그림자를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제 그냥 이 머리카락이랑 그냥 딱 붙게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렇게 딱 붙게 그려. 이 머리카락이 무조건 딱 붙어야 돼. 그냥 이렇게. 약간 머리카락에 선을 따듯이. 물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생기냐면 이거는 머리카락이랑 얼굴이랑 완전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음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카락이 살짝 여기가 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공중에 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여기 비었죠, 여기가. 여기 왜 비었을까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얼굴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얼굴에 닿아 있는 거죠. 그쵸, 그쵸. 많이 떠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맞닿은 부분은 당연히 그림자가 피사체랑 붙어서 생기겠지만 공중에 뜨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텀이 생겨요, 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되게 디테일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서 작업해 주시면은 더더욱 퀄리티 있는 음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퀄리티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리얼리티한 음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티한 음영을 만들기 위해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그릴 때 얼굴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얼굴 쪽에 빠진 게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퀄리티를 올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퀄리티를 올려 나가면 되고, 지금까지 한 거를 조금 비교를 해 보면은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느낌인데 빛이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조금 변화를 하고 있죠. 아직 좀 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캐릭터의 약간 캐릭터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저는 든다 생각해요. 좀 강조될 때가 좀 많이 강조가 된 느낌? 아직 더 해봐야 알겠지만 작업을.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계속 같은 그림을 보다 보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다들 있잖아요. 그림 많이 그려보시면 공감할 텐데, 뭐, 지금 그림 그리다가도 내일 똑같이 일어나서 그림을 보면은 똑같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좀 못생겨 보인다든지, 틀린 부분이 보인다든지 그러잖아요. 이게 다 눈이 약간 자기 그림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뭐 변화를 이렇게 좌우 반전을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섀도우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흑백으로 바꿔서 보곤 합니다. 그림의 전체적인 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포토샵에 이제 레이어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밑에 채도가 있어요. 채도. 그래서 그냥 회색깔 이렇게 띡 아무거나 붓고 눈 껐다 켰다 하면서 그 톤 밸류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확실히 명도적으로 조금 안정된 그림이 나오기가 좀 좋겠죠. 그래서 마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이상으로는 이제 퀄리티를 계속 올려나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빛을 다루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런 팔 같은 피부를 좀 부드럽게 좀 채색을 하고 싶으실 때도 이런 올가미 툴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올가미로 팔 부분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카락에 들어가는 하이라이트에 대해서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이라이트 넣으실 때는 일자로 넣으시는 분들이 조금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머리는 이제 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고려를 해서 요 가이드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셔야 이 입체감이 들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에 맞춰서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똑바로 그려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가장 진한 부분에 딱 점 하나 찍어두고 돌아가는 면으로 돌아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도가 낮아지면서 조금 눈에 덜 띄어야겠죠? 거기가 더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하이라이트를 생략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하이라이트를 주긴 주되 조금만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는 주긴 주는데 색깔을 조금 죽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성을 알려드릴 게 이제 중요한 게 너무 많네요. 죄송해요. 선의 색이에요. 선의 색. 선의 색이 정말 중요해요. 선의 색, 그러니까 이제 라인 컬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평소에 이제 저희 눈으로 보는 이런 리얼리티한 이제 피사체들은 이제 고유의 이제 물체에 둘러싸져 있는 그런 검은 선 이런 게 없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캐릭터를 그릴 때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죠. 보통 여기 쫄라맨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없단 말이야. 이 선이라는 게 없어. 선이라는 게 없고 이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면의 느낌만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면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그리면 그림이 조금 더 한층 리얼리티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색과의 조화가 좋아져요. 그쵸. 저는 이제 그거에 집중을 해서 리얼리티는 사실 저는 추가하지 않아요. 추가하지 않고요. 이 색과의 조화 때문에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라인 컬러를 이제 입혀놓은 상태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피부톤에 맞춰서 선 색깔이 약간 변형이 되어 있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머리카락에 맞춰서 선 색깔이 보라색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눈동자 컬러도 눈동자 컬러에 맞춰서 색깔이 바뀌어 있죠. 보면은 다 이제 그 각자의 이제 고유 색에 맞춰서 금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동색 이런 식으로 맞춰놨는데 이 라인 컬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인 컬러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선 색깔만 바꾼 거예요. 선 색깔만 바꾼 건데 뭔가 그림이 조금 뭐랄까 갑자기 좀 부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약간 조금 라인 컬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랑 비교했을 때 리얼리티적인 면도 그렇고 이 선의 색이 주는 좀 주변 컬러들과의 조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조화를 좀 깨요. 이게 그냥 생 블랙으로 선이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것도 이것만의 매력은 있죠. 어차피 미소녀 2D 캐릭터니까 매력은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라인 컬러를 좀 입혀서 캐릭터의 리얼리티를 좀 살려주는 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좀 입혀보시면 도움이 돼요. 컬러를 어떻게 입혀야 되냐, 어떤 색을 입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요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색으로 다 이렇게 선색 바꾸면은 선이 없어져서 엄청 리얼하겠지? 맞아요. 엄청 리얼해지는 거 맞는데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네, 구분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림이 점점. 왜냐면 이 선이라는 경계는 아까 타란테라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면과 면의 경계선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면과 면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보면은 사실 이 선은 중간 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기 중간에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가. 근데 이 선이 뭐냐면은 가장 진한 그 경계면 그거 하나만 딱 그은 게 이 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선 하나가 있음으로써 이 세 번째 손가락과 이 두 번째 손가락 이게 구분이 되는 건데 이 선을 만약에 라인을 맞춘다고 이거를 다 이렇게 지워버린다? 그러면 이제 정보값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라인에 대한 정보값이. 그렇기 때문에 색과의 조화도 맞추면서 이 면과 면의 경계라는 그 규칙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이 컬러보다는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채도가 높으면서 조금 더 이제 명도가 낮은 컬러로 들어가줘야 돼요. 한 요 정도 컬러. 아니면은 요 정도 컬러. 그래야 이제 멀리서 봤을 때도 면과 면이 구분이 되면서 이 블랙이 이 색의 조화를 깨지 않는 이 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면을 잘 찾아보는 게 좋다. 어떻게 보면은 원색을 좀 그냥 찍고 스포이드로 대충 조금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좀 내려가시면 얼추 맞긴 합니다. 거의. 급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가까운 환경광에 좀 찍어서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피부가 지금은 조금 제가 반짝반짝하고 되게 윤기나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가 좀 다른 개체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보면은 환경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빛은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이렇게 막 와. 그러면 이 피부에 빛이 딱 닿았어.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이렇게. 튕긴단 말이에요. 빛이.
이게 팅팅팅팅 이게 여기 튕겨서 뭐 여기 튕기고 여기 튕기고 여기 튕기고 여기 튕기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컬러를 조금 조화롭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꼭 이 원색에서 조금 진해진 거를 라인으로 삼지 마시고, 뭐랄까, 예를 들어서 피부에 빛이 부딪혀서 주변에 있는 머리카락에 영향을 준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붙어있는 이런 머리카락에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앞머리 부분이 피부색의 영향을 받아서 살짝 이렇게 붉은빛을 띠면서 밝아진다. 이거 굉장히 많이 보는 연출법 아니신가요? 되게 많이 쓰는 기법이죠. 조금 더 색감이 조화롭죠? 주변의 색의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얼굴과 직접 닿는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 피부색을 찍어가지고 찍어줄 수도 있고, 피부와 닿아 있는 이런 부분들 살짝씩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찍어주는 과정에서 이 라인 컬러도 변화합니다. 선색도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도 조금 밝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옷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안쪽이 되게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빛이 들어가기 되게 쉬운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넓은 영역으로 올가미를 이용해서 좀 붉은빛을 과감하게 좀 강하게 넣어주셔도 오히려 살아납니다. 이런 느낌.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나죠? 공간감도 좀 생기고요. 여기 보면은 금속도 조금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 좋지만 살짝 빛나서 그 빛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이렇게 리본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보면은 지금 보면 빛이 약간 산란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금속 표면에서. 없앨 때는 약간 금속만 재질 표현이 된 느낌에서 이제 리본으로 그 금속빛이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는 거죠. 적용을 하자면은 뭐 여기 리본 아래 어두운 면에 금속이 약간 비칠 수 있겠죠. 금속 색깔이. 약간 이런 골드 빛깔로 안부에 칠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도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금속에서 부딪힌 빛이 주변 피사체에 영향을 주는 듯한 그런 개념이 생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이거 쪼개지를 못했는데 색상 닫지 레이어에서 이제 빛의 영역을 설정을 해줄 때 여기 부분을 까먹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우리 카메라 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빛을 조금 받게 할게요. 그리고 리본이 공중에 좀 이렇게 붕 떠 있다는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비를 조금 줘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고, 그럼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천들도 주변 환경광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 빛 쪽에 이 경계 있죠. 여기가 이제 좀 어둡고요. 이쪽은 이제 밝은 면이죠. 이 밝은 면 쪽에 빛이 산란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 경계 면에만 약간 빛을 주는 거야. 그리고 살짝 퍼뜨리기. 왜? 빛은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살짝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붉은 빛도 조금은 리본의 붉은 빛도 살짝 영향을 줘서 이렇게 약간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쪽이 조금 더 훨씬 더 이제 풍부해졌죠? 색감이. 색감이 많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은 이제 멀리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 스캔을 했는데 여기 부분이 조금 배경하고 영도가 피부의 빛과 의상이 빛이 겹치는 아니 반사의 반사인가요? 아, 반사의 반사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반사되어서 빛이 들어갔다라고 보기보다는 공간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왜, 공기원근법이라고 아시나요? 공기원근법. 멀리 있는 피사체는 어떻게 보일까요? 흐리고요. 채도도 낮고요. 좀 푸른 색깔의 띠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약간 물체일수록 우리 인간의 눈에 좀 뿌옇고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근법을 그림에 적용시키면 그림이 굉장히 입체적이겠죠? 이 옷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요런 옷이거든요. 그리고 헐렁하게 공중에 붕 떠 있어가지고 캐릭터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캐릭터보다 조금 더 채도를 낮게 해주고 오히려 이 캐릭터의 대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띄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등 근육 이 부분하고 이 옷이 돌아가는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비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제가 여기를 그냥 돌아가는 면이니까
어둡게 해볼게요. 어둡게. 어둡게. 어둡다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어둡게 해도 피부와의 대비는 잘 일어나고요. 여기를 어둡게 해볼게요. 대충 이렇게 어둡게 칠해봤어요. 어둡게 칠했을 때 어떤가요? 뭔가 이 캐릭터보다 뒤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나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멀리에 있는 이런 물체는 좀 밝게 이렇게 빼주는 게, 그쵸?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이 나죠? 어둡게 이게 좀 안쪽에 있고, 막 폐쇄적인 곳에 있다고 빛이 막 못 들어간다고 해서 다 어둡게 빼줘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오히려 밝게 빼주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의 밸런스가 안 무너지고 조금 더 원근감의 느낌이 나거든요. 대표적인 지금 그렸던 걸로는 보면은 지금 아까 앞머리랑 뒷머리 쪽 구분을 해줄 때 앞머리는 더 진하게 들어갔죠. 뒷머리보다. 여기가 명도가 더 낮아요. 명도가 더 낮고 뒤쪽에 있는 부분이 명도가 더 높죠. 채도는 좀 더 낮고요. 이게 다 이제 공기원근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예시 사진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기원근법은 그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연출이라서 공기원근법을 딱 보면 핀터레스트야 도와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고 볼게요.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건물들은 어때요? 엄청 진하죠? 명도가 엄청 진하고 거의 블랙에 가깝죠? 거의 근경은. 근데 뒤로 갈수록 채도도 흐릿해졌고요. 회색에 가깝죠? 원색이 좀 빠짐 나니 느낌? 채도도 흐릿해지고 명도는 어때요? 앞에 있는 건물에 비해서 엄청 올라가요. 명도가. 그럼으로써 멀리 있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조금 더 진하고 두껍고 좀 이게 대비가 확실해야 되는데 멀리에 있는 물체는 조금 더 이렇게 연하고 좀 약하고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 일러스트에. 아까 도시 일러스트는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지금 보면은 한눈에 봐도 막 여기부터 저기 멀리에 있는 건물까지 한 몇십 킬로미터 막 떨어져 있을 것 같잖아. 몇 킬로미터. 근데 이제 제가 그리는 일러스트는 캐릭터 하나가 달랑 나오는 일러스트라서 그렇게까지 큰 거리 차이가 있지 않아요. 뭐 굳이 해봐 이거 한 뼘 정도? 여기 앞에 있는 옷하고 뒤에 돌아가는 옷하고 한 뼘 정도밖에 차이도 안 날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큰 차이를 주는 이유가 바로 강조예요. 강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등 근육과의 대비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의 색감적인 조화를 깨지 않기 위함도 있어요.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려면은 여기가 좀 밝아져야 아까 공기 원근법 원리에 의해서 좀 밝아지고 좀 푸른빛도 좀 들어가고 해줘야 돌아가는 느낌이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빛이 반사돼서 뭐 여기가 밝아졌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약간 연출적인 느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실제로 빛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냥 이 정도쯤이면은 빛이 들어가겠다 싶은 위치를 잡아두고 나머지는 환경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보정 요소들을 좀 적극 활용해가지고 색감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막 이런 이론에 하나하나 얽매여가지고 여기에 반사 돼서 여기 들어가나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부분은 돌아가는 느낌의 멀리 있는 피사체니까 좀 밝게 빼주면은 좀 답답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셔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밝게 빼줬어요. 사실 여기는 조금 더 밝게 들어가도 괜찮은데 조금 더 밝게 들어가면은 이게 멀리 돌아가는 느낌은 확실히 날 것 같은데
뭔가 이쪽에서 시선을 좀 이쪽으로 뺏길 것 같아서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대비보다 여기에 대비가 조금 세질 것 같아서 여기가 더 밝아지면. 그래서 이 정도로 냅두고 나머지도 그냥 계속 이렇게 묘사 올려가면서 또 캐릭터 한번 보정 봐주고, 그리고 아까 여기 앞머리 여기 부분이 이 배경 부분하고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고 느껴가지고 저는 살짝 이런 부분도 임의적으로 좀 밝혀줄 수 있겠죠. 약간 소프트 라이트를 사용해 볼게요. 여기 오버레이 밑에 소프트 라이트라는 속성 레이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밝게 밝혀줄 때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피부색의 영향을 받으면 좀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살짝 피부색의 영향을 받게. 뒤에 있는 머리들도 피부의 붉은기를 조금만 받게 해줄게요. 조금만 밝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밝혀주면은 이제 멀리서 봐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구분이 잘 되죠. 근데 너무 강하게 들어갔다 싶으면은 여기 있는 불투명도를 좀 조절해서 적당히 적정선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색깔이 들어가서 잘 구분이 안 돼요 하면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약간 회색으로도 바꿔가지고 잘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조금만 밝아져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만. 네, 아무튼 오늘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그렸는데요. 오늘 한 어디까지 그렸냐면 처음에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빛의 연출을 좀 다양하게 써보자 했습니다. 최대한 오늘 유익하신 시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팁들을 최대한 전수해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오늘. 저는 9월 7일 날부터 프로픽 아카데미에서 기초 수업반 운영하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간인 것이 저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2시간 치고 굉장히 많이 진행해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네, 만족해요. 다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했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아마 다시 보기 같은 경우는 프로픽 아카데미 채널에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열심히 그림 그리세요. 화이팅!